네, 오늘 중국이 또 한 가지 세계의 이목을 모았었던 것은 증시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박성 YTN 경제 전문 기자의 해설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중국 증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보다 1시간이 늦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코스닥, 코스피 뭐 약간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 예. 중국은 제가 출연 직전에 보니까 한 2% 정도에서 지금 하락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면은 그래도 그게 지금 뭐 어제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는 뭐 8.5%가 빠졌는데 네. 근데 그것도 어제 보면 뭐 장 마감 직전에 빠진 거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야 한 20분 남았나요? 그러면 후에 이제 중국 증시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 어쨌든 변동성이 대단히 심하죠. 예. 우리 증시는 오늘 어느 정도 영향 받았어요? 우리 증시는 제가 보니까 코스피가 한 0.35% 정도 빠지고 코스닥은 한 0.77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네. 상당히 충격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네. 코스피는. 아, 그렇군요. 예. 코스피가 조금 30분 전 마감됐고 예. 이제 중국 증시는 30분 남았고 코스피는 그러니까 오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군요. 처음에는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네. 오늘 금융당국이 다시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거래소하고 만나서 얘기한 걸 보면 네. 상당히 뭐 단기적인 충격이라든지 또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최근에 그런데 중국 증시가 왜 이런 겁니까? 최근 좀 추이를 정리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인지. 우선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지난달 1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5,100이 넘어서 네. 그 당시 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예, 네. 그 뒤로 한 달쯤 뒤에 한 30%가 빠졌죠.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간 상당히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빠졌죠. 8.5 빠져가지고 오늘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결국은 지난달 그 12일 기준으로 따지면 네. 오늘까지 따지면 거의 또 30% 정도가 빠지는 셈이 되는데 어허.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예. 근데 그게 하루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그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쯤 나갔다가 예. 끝날 때는 플러스 5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10%가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널뛰기군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예. 그럼 당장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중국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당장 우리 경제에 그건 직격탄이니까요. 네. 중국 증시가 나빠지면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라는 게 예. G2로 올라선 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G2로 올라섰는데 예. 그때 경제 성장률이 10.6%입니다. 예. 10%가 넘던 것이 바로 지난 분기에 보니까 7%를 겨우 지켜냈어요. 지켜냈고 그러면 2분기 이제 지나갔지만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지만 예. 이거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이제 평가인데 왜 그러면 어제 증시는 그렇게 떨어졌고 오늘도 좀 그러겠느냐? 예. 우선 제조업이 상당히 약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 떨어졌어요, 숫자가. 1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요. 물가도, 소비자 물가도 좀 오를 것 같다 하는 지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예. 뭐니 해도 뭐 문제냐면 중국 경제가, 중국 특히 증시가 정부가 굉장히 받쳐왔는데 예, 예. 그래서 관제다, 뭐 금융 공산주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약효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뭐 말하자면 연착륙하 좀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걸 좀 띄우기 위해서 증시를 일부러 부양했었던 측면이 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약발이 안 먹히는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에 은행 같은데요. 부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기업들도 부실 대출도 많고. 근데 증시가 뜨게 되면 예. 기업들의 부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노림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띄웠어요. 예. 예컨대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내놨는데 예. 뭐 이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많습니다. 어허.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뭐 어느 때는 줄였다가 어느 때는 또 풀었다가 하는 건데 예.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관치금융을
더 넘어서 그 금융 공산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박 기자 보시기에도 앞으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하여간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다 할 텐데. 아마 수많은 대책이 쏟아질 거로 시장에서는. 예. 아까 그 보여준 거 보니까 상하이 아예 상륙 작전이라고 네. 작전이라고 그거 써놨더군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작전 펼치듯이 할 텐데. 네. 그러면 진짜로 이것이 그 약효가 없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일정 부분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증시제 부양을 위해서. 그게 이제 뭐 금리도 더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 조였다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걸 약간 조이니까 상당히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상하이 주식시장, 이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상하이 주식이 있고요. 예. 선전, 상하이는 주로 공기업, 우량 기업들, 공기업들이 포진해 있고요. 선전 증시는 중국판 나스닥도 있고요. 네, 네. 주로 그 개별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홍콩 증시가 있죠. 홍콩 증시는 외국인 투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상하이로 진출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통이라는 거. 예. 그게 됐기 때문에 중국 외국 사람들도 홍콩을 통해서 상하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서 지금은 중국의 내수 개인 투자자 83%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몰려서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 과연 중국이 그거를 좌시하겠느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수많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약효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좀 의구심 갖고 있는 특히 서방에서도 그렇고요. 의구심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자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 붐앤 버스트라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거품이 끼고 빠지고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금융자본주의에 관해서 책을 쓴 어떤 작가가 보니까 영국 작가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어요. 결국은 버블은 버블이다. 중국이 아무리 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개입한다고 해도 버블은 버블일 뿐이다. 그러니까 16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사건이라든지 지난 2000년대 미국의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런 것과 메커니즘이 같다.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거품은 언젠간 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거품은 맞긴 맞는 겁니까? 정부가 워낙 많이 띄워놓은 거품은. 그렇죠. 상당히 맞죠. 왜냐하면 1년 사이에 150%가 상하이 증시 같은 거 급등을 했으니까. 예.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경제 나빠지면 우리 경제 수출도 그렇고요. 당연하죠. 중국 경제라는 게 우리 경제로 뭐 보면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의 제1 교역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과 EU 기준으로 보면 제2의 교역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뭐 한 20%좀 됐다가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자명하죠. 그 충격이라는 게 자명한데 다만 시장과 중국 그 정책 당국이 싸워서 얼마나 승리하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정책 당국의 금융 그것이 약발이 좀 더는 가겠다라는 분석들이 약간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중국 정책 당국이 어떻게든 이기기를 박수치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까? 뭐 그럴까요? 그 증시는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그건 좀 거품이 빠지더라도 실물 경제는 그래도 그 정도로 붕괴가 안 될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 없나요? 그게 지금 굉장히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주시하는 게 그겁니다. 자, 증시 자체로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특히 어제 8.5% 폭락함으로써 이게 중국 사람한테도 중국 투자자들한테도 야, 정부가 나서긴 나서는데 이게 정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해서 중국이 빠지는 거 아니야? 중국 정부가? 빠지는 걸 좀 거품을 좀 빼려고 하는 신호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8.5%나 빠진 걸 보면 이게 중국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게 실물 경제로 옮겨 붙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떤 패닉이라고 그럴까요? 공황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기자께서 지난번에 중국 증시 저희가 진단했을 때 네. 중국 펀드에 소액 투자하셨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놔두고 계신가요?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예. 그 뒤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왜 속상할까 봐요? 아니 뭐 그거보다 뭐 소액이고 해서 네, 예. 아마 저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